야, 이 미친 새끼들아, 정말 이럴 거야? 여기 있는 건 또 뭐야? 난 분명히 독방이라고 했잖아. 다들 미쳤어. 나들 죽여버릴 거야. 나들 죽여버릴 거야. 그러니까 괜히 날 건드려서 하는 짓거리들은 삼가해달라고요. 네가 이 감옥에서 썩어 문드러져 갈 거라고 생각하나? 넌 단지 아주 커다란 감옥에서 약간 작은 감옥으로 옮겨져 왔을 뿐인데. 잘난 척하지 말아요. 이보단 담배 가지고 있으면 하나 주시겠어? 뭐야? 이봐 젊은 친구, 지금 네가 있는 곳이 무슨 호텔이나 자취방으로 착각하나 본데 여긴 오면은 감옥이야. 감옥에서 담배를 찾다니. 그리고 이곳에 담배가 있을 것 같나? 명심해. 우리 죄수고 여긴 감옥이야. 몇 미리? 연술. 잘 피워. 저 안에 들어가서 손으로 연기는 최대한 분산시키고 변기 옆에다 고개 쳐박고 불씨 절대 안 보이게. 아니 다. 나의 아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모두, 남편, 시부모, 그 집안 모두를, 우리 아기가 불쌍했어. 태어나더라도 온갖 저주스러운 사람들 틈에서 자란 우리 아기가 불쌍했어. 그래서 죽였어. 모든 잠든 밤에 기름을 부어서 태워 죽였어. 모조리 태워 죽였어. 우리 아기 때문이야. 사랑하는 우리 아기 때문이야. 그 악마 같은 사람들 내가 모두 죽여버렸어. 우리 홀홀 타올랐어. 나는 춤을 췄어. 아기도 춤을 췄어. 음악이 흘렀어. 우리 결국 이리로 오게 된 것은 지금의 운명이라 수고가 되지만 이후는 결코 그렇지 않을 것이니 그대 둘 사랑하되 절대 사랑이 아니어야며 그대 둘 행복하되 절대 그것을 행복이라 부르지 말지어다. 우리 진정 사랑하지 말지어다. 너무 사랑하더라도 그거 사랑 아니니 절대 행복해지지
행복해질 수 없을지어라. 우리 절대 사랑하지 말지어라. 우린 다신 행복해질 수 없을지어라. 우리 절대 사랑하지 말지어라. 우린 다신 행복해질 수 없을지어라. 저는 이 작품을 13년 만에 올렸는데 저도 올리면서 약간 당황스러운 거는 좀 있었습니다. 예전에 이 작품보다 훨씬 더 길었죠. 한 10분, 15분 정도가 더 길었던 때도 이 작품은 관객들에게 지루하다거나 혹은 어렵다거나 뭐 이런 거가 작품을 선택하거나 이 작품에 대한 엄지손가락을 들고 만고의 기준이 아니었었거든요. 근데 대중들은 이제 이런 식의 어떤 무대에서 이런 식의 어려운 담론을 펼치고자 하는 것에 그다지 익숙하지 않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많이 느끼고, 그러면서 이제 제 재능의 한계도 이제 같이 느끼는 거죠. 시대가 달라졌고 대중들이 어떤 문화 작품을 이렇게 소비하면서 즐기실 때 어떤 리듬과 어떤 경쾌함을 원하시고, 거기서 대단히 좋은 오락과 대단히 긍정적인 유희를 바라시는데 작가들이나 만드는 사람만 아직도 그런 세계에 갇혀 있는 게 아닐까라는 고민도 요즘 이렇게 하게 됩니다. 특히 허탕하면서 되게 많이 저도 고민하고, 그래서 아마 공연 올린 지 딱 3일 만에 이 물리적으로 이게 좀 관객들한테 좀 힘겨운 게 있구나라고 해서 거진 10분 분량을 시간을 드러내고 생략 압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맨 처음에 우리 기자분께서 질문해 주셨던 것에 더 이상의 이제 어떤 어렌지는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한 거고, 저는 그렇게 수정해서 올린 이 작품에 지금 현재는 이제 일단 텍스트 상으로는 만족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3년 만에 올린 것에 대해서 뭐 그렇게 큰 이유는 없습니다. 그렇게 따지자면은 사실 뭐 동막골이나 박수 칠 때나 이런 작품들은 뭐 초연을 그렇게 거창하게 잘 올린 다음에도 다시 한번 안 하고 있거든요. 그냥 저는 작품이 좀 괜찮다 혹은 작품이 뭐 한다고 그래서 빨리 신작을 써야지 했던 거를 자꾸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막 잘 적응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 2월에 새 작품이 나왔기 때문에 그나마 올해 리턴 투 햄릿, 서툰 사람들, 허탕 이렇게 새 작품을 할 수 있는 양심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신작이 없이 했었으면은 무슨 신작 한 편 안 쓰고 맨날 했던 것만 다시 하냐라고 했었을 텐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절대적으로 배우들이 만들어내는 작품이기 때문에 13년 전과 지금 뭐가 달라졌냐, 뭐 무대 구조라든지 양식적인 면에서 조금 차이가 있는 거는 그거는 연출적인 잔재주라고 생각하고요. 이 작품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달라진 거는 배우가 달라졌다는 거죠. 그 배우들도 물론 대단히 훌륭하고 에너지 넘치는 배우지만 지금 이 배우들이 만들어내는 컬러는 이 배우들만의 아주 독창적인 세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장 큰 달라진 거는 역시 배우라고 생각합니다. 워낙에 개인적으로 감독님 팬이었고요, 전부터. 그리고 제가 99년도에 신하균 선배님, 정재영 선배님 허탕 공연을 보고 감독님께 그때 제가 기다렸다가 사인을 받았었어요. 굉장히 그게 생생하게 기억에 남아있을 정도로 인상적이었는데, 감독님 뵌지는 좀 됐지만 작품 그동안 제의를 한 번도 못 받았었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작품 제의를 받고 제가 정말 0.5초도 기다리지 않고 네 하겠습니다 할 정도로 제가 너무 기쁘게 작업에 참여하게 됐고요. 좀 배우한테 사실은 좀 쉽지 않은 도전이 되는 작품일 수도 있는데 감독님이 그래도 굉장히 잘 이끌어 주셔서 지금 이렇게 무대까지 올리게 된 것 같습니다. 여튼간에 이번 작품은 원하는 원캐스트로 소화를 하고 싶었어요. 저는 그것도 굉장히 불만이었거든요. 너무나도 이제는 매체 통합 시대라서 배우분들이 이제 연극만 굳이 하시는 분 말고 매체에 자유롭게 좀 왔다 갔다 하시다 보니까 원캐스트로 한 달 이상 공연을 하는 거가 너무 지금 힘든 시기가 됐어요. 근데 그게 저는 좀 약간 너무 힘들었어요. 연습량도 2배가 되고 한 배우와
이렇게 가져야 될 집중력도 분산해야 된다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사실은 원캐스트로 가려고 했는데 정말로 준비하다 야, 이건 도저히 안 되는구나 라고 해서 더블 캐스트가 됐었을 적에 처음으로 떠오른 사람이 이세영이라는 배우인데 정말 반 우스갯소리일지 모르겠지만 불과 며칠 전에 만났거든요. 며칠 전에 제 다른 연극을 보러 와가지고 요즘 자기 연극을 너무 하고 싶다고 그러고 옛날에 99년도 허탕 봤었을 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왠지 그냥 세은 배우가 딱 떠올랐어요. 근데 저는 저 친구를 원체 꼬마 때부터 봐가지고 그냥 매체 배우, 드라마, 이쁜 배우 뭐 이렇게만 생각하다가 오랜만에 이렇게 봤는데 세은 씨한테서 약간 그 여배우가 갖는 약간 깊이감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좋은 배우로 이제 현 씨가 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진짜로 그때 결정이 나자마자 떠올랐어요. 만약에 세은 씨가 그때 안 봤으면 이세은이라는 배우를 생각도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역시 눈앞에 있어 떠오른다고. 그래서 하게 됐는데 아마 저 세은 씨는 이제 내일서부터 공연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일 뭐 다음 주 이렇게 쫙 하면서 갈 텐데 무대에 뭐 적응이 된다면 아마 나중에 또 한번 보실 기회가 있으시면 또 뭐 다른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분야가 달라서 그렇지 사실 연기하는 거에 있어서는 다르다고 감히 말할 수 없겠지만요. 뭐 영화나 드라마 같은 경우는 언제든지 저희가 소장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제 정말 개인이 소장할 수도 있고 언제든지 다시 볼 수가 있는데 공연이라는 건 지금 이 순간이 아니면 절대 같은 작품을 볼 수가 없다는 게 배우한테도 관객분들한테도 참 남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들 너무너무 지금 분위기도 좋고 서로 화이팅하는 게 참 강해서 그런 게 참 너무 좋고 정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네. 정진 감독님 작품은 제가 연극은 2004년도에 택시 드리벌 이후에 8년 만에 이제 처음으로 이번에 다시 연극을 같이 하게 됐는데 이전 작품하고 지금 작품이랑 다른 점이 있다면은 이전 작품에서는 단역이었고 이번 작품에서는 주인공이라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고요. 그리고 정진 감독님 만나서 16년 만에 처음으로 주인공 역을 맡고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옆에 친구는 뭐 만난 지 한 1년도 안 됐는데 벌써 주인공을 하고 있습니다. 16년에 걸렸습니다. 아무튼 뭐 그리고 사실 걱정되는 게 저희가 이제 이렇게 진호 군과 그리고 세은 씨랑 저가 이제 내일 첫 공연을 올라가는데 여기 옆에 계신 뭐 김원혜 선배님이나 뭐 김대영 그리고 송기현 배우들이 잘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 작품의 공기를 저희가 또 이렇게 틀어뜨리지 않을까 이게 사실 걱정도 되고 만약 흐트러진다면 또 새로운 공기로 또 이해를 좀 해주십사 하고 아무튼 내일 보면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같으신 제가 사실은 이제 아까 최민 선배님도 말해주셨다시피 제가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1년도 되지 않아서 이렇게 좋은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잘 그래서 과연 정말 저분은 나의 아버지신가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셔갖고 그래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허탕이라는 작품을 과연 해야 되느냐 마느냐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 프로덕션 상황도 좀 힘들었고 그리고 허탕이라는 작품이 대중적으로 막 이렇게 막 헛등력이 막 요즘 관객들한테 막 이런 작품이 아닌데 이 와중에서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작비는 뭐 보통 소극장 제작비 한 3-4배 정도가 또 들어가고 이걸 정말로 뭐 기천만 원 이상 한 억 단위의 거를 갖다가 까먹을 생각을 하고 이걸 해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을 진짜 했었는데 마음속에서 든 생각은 딱 2가지 때문에 하게 됐습니다. 하나는 제가 하라고도 안 했는데 여하튼간에 이 전작 서툰 사람들 할 때 이 복도에 허탕 다음공에 허탕이라는 그 포스터를 붙였어요. 그것 때문에 한 거고요. 관객들한테 약속을 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이진호 군은 학교에서 졸업하자마자 굉장히 나이를 먹고 학교를 들어왔거든요. 보기보다 나이가 좀 있어요. 근데 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연기 전공이고 배우인데도 불구하고 졸업하자마자 리턴 투 햄릿의 무대 감독을 연습 포함 6개월 동안을 무대 감독을 했어요. 저 친구는 배우인데 무대 감독 커튼 뒤에서 너무나도 자기를 완벽하게 해내는데 저도 그냥 지나가면서 얘기를 했죠. 진우야 정말 고생 많다.
야, 너 내가 다음 작품 허탕할 땐 너 무조건 같이 하자.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에게 제가 이 말을 했어요. 근데 그는 배우거든요. 배우가 그 얘기를 들었을 적에 그는 무대 뒤에서 몇 달 후에 자기가 배우로 무대에 올라간다는 그 생각으로 보낼 그 시간을 생각하니까 저는 꼭 이 연극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두 가지 이유가 그 두 가지가 아니었으면 저는 이 연극을 어쩜 포기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뭐 이 말씀은 굳이 꼭 한 번 더 시간을 내서 이진호 군이 무대에 서는 걸 꼭 보시라는 말씀은 아니지만 여하튼 제 마음속으로는 여하튼 저하고의 하나의 대단히 약속의 사람이고 분명히 그 때문에 저는 이 무대를 갖다 올린 것 같습니다. 감독님 뵈면은 굉장히 감성도 풍부하시고 또 기발하시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해요. 그래서 감수성이 풍부한 감성 충만한 외계인? 낭만적인 천재? 이런 생각을 자주 하는 것 같아요. 배우들끼리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요. 네. 저는 장지 감독님은 선생님이고 저는 참 말 안 듣는 학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긴 세월 동안 매 작품마다 저한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시는데 아직도 그 가르침을 잘 못 받아서 말은 듣고 그냥 계속 지적받는 거 보면 참 말 잘 안 듣는 학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세연 언니가 얘기했던 것처럼 굉장히 기발하시고 그런데 감독님은 제가 알기로는 못하는 게 없으신 분 같아요. 음악이면 음악, 술도 좀 잘 이제 네. 그래서 되게 가끔은 같은 시대에 살면서 좀 질투가 날 정도로 못하는 게 없으신 천재? 네. 뭘 해도 아버지 이상은 안 나올 것 같아요. 첫방이 너무 세게 나와가지고 5명 올 때까지 쭉 보면 뭐 합자금 대출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버님께 잘 말씀드립니다. 저는 산타클로스라고 생각합니다. 배우에게는 정말 산타클로스가 필요하거든요.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공연을 몇 개월을 해도 해결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은데 느닷없이 지나가다가 툭 팁을 줘요. 의심하죠. 야, 돼? 하고서 무대에서 하잖아요. 정말 돼. 근데 큰 팁이 아니에요. 큰 선물이 아니에요. 거기서 그냥 손을 한번 올려봐. 이게 되겠어? 여태 안 됐던 건데. 손을 한번 올리면 그게 되는 거예요. 깜짝깜짝 놀랄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배우들에게 산타클로스 같은 존재는 꼭 크리스마스 이브가 아니라 늘 그냥 지나가면서 한 번씩 툭툭 주는 것들이 배우한테는 너무나 소금 같은 선물이래요. 그래서 산타클로스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일단은 저한테는 사장님이시고요. 소속 사장님. 예, 사장님이시긴 네. 하지만 저한테는 사모님 같으신 분이에요. 스승님 같으신. 제가 저도 감독님을 알게 된 지 한 16년 정도 됐는데요. 제가 연기를 시작하고 영화를 시작하고 무대를 시작했던 첫 작품들이 다 감독님 작품. 16년 동안 지금까지 계속 작품을 해오면서 저한테는 이렇게 배우가 될 수 있는 발을 내딛게 해주신 사부님 같은 분이십니다. 네. 예, 사실 그 요즘 대한민국 연극에서 특히 창작극에서 부조리극을 다룬다라는 거는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이고요. 이제는 관객들이 그런 형식에 그다지 익숙하지 않은 관객들이 이제 대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사실 그게 되게 조리에 안 맞는 어떤 것들을 통해서 사실에 근접한다라는 거는 대단히 매력 있는 작업이고요. 이거 역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저 감옥문에 대한 의미가 뭔지, 장독배가 나가서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리고 이들은 또 어떻게 될 것인지, 유달수는 새로운 죄수를 맞을 때 다시 그에게 커피를 권할 것인지 에 대한 그 수많은
추측에 관한 생각은 그거는 어떻게 보면 관객의 몫이죠. 근데 이 작품을 썼었던 91년, 2년 당시는 아시다시피 문화적으로는 대단히 포스트 모더니즘이 다 대두되던 시대였거든요. 그것의 창작자 입장에서는 특히 문학 쪽에서, 특히 공연예술 쪽에서는 정확한 해석이나 과학적 인과를 정확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제시해서 보여주는 것보다는 창작자가 70%, 80%를 만들고 나머지 20%를 관객의 생각이 정리해서 100을 만드는, 그래서 이 한 작품이 대단히 여러 가지 수의 완성품으로 되는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그때 한 시절 트렌드였었어요. 그때 저도 어린 나이에 그런 식의 작업이 되게 좋았었고, 그래서 아마 나왔던 것 같고, 지금 그게 유효하냐고 물어보면은 저도 확신은 못 가지겠지만 저 개인은 대단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말에 대해서 작가 입장에서 명확하게 어떤 거를 갖다가 의미하고자 하면 저는 그냥 관객의 입장에서 의미는 내릴 수가 있어요. 관객의 입장에서 의미는 내릴 수가 있는데 그게 이 작품의 정확한 해석인 양 받아들여지는 거는 저는 그거는 반대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그냥 상상하는 어떤 느낌이나 상상하고 싶은 결말이 이 작품의 결말일 수도 있겠죠. 세상에 안주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 세상에서 인간으로 우뚝 서고자 하는 사람은 결국에 이 세상이 지배를 받지 않고 결국에 나가는 거고, 이 세상이 다 원하는 대로 주는 그 재화에 익숙해져서 이곳에 안주하려고 하는 사람은 결국에 나가지 못한 채로 불행해진다. 이런 단순한 결론으로 저는 그냥 관객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연출의 메시지라고 한다면은 사실 이런 작품에서 무슨 주지적이거나 목적적인 어떤 메시지를 주는 거는 좀 무의미한 것 같고, 그냥 한편에 어떤 시를 들려드리거나 한편에 조금 흔치 않은 이 드라마가 있는 것에 소설을 한 편을 보셨을 적에 과연 작가가 뭔가를 갖다가 주고자 할 때 이거를 삶은 이렇게 살아야 돼요 뭐 이런 거를 안 주고 어떤 말로는 형용할 수 없는 어떤 이상한 느낌의 아우라 정도만 관객에게 던지거든요. 근데 그 아우라가 예를 들어서 당신이 살고 있는 세상에 실존에 관련 혹은 종교적 구원에 관련 혹은 철학적 문제에 관련해서 그대로 잊지 마시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뭔가를 질문하십시오라는 거죠. 그냥 그게 저는 작가 입장에서 되게 하고 싶었던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메시지 막 심하게 막 찔러주고 싶은 생각은 없었고요. 그것도 역시 관객분들의 어떤 기분이나 취향에 따라서 얼마만큼 더 흡수해 주실 수 있는지 저도 좀 궁금한